오늘은 챕터 2 불함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리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력 신호에서 가능한 모든 패턴의 조합에 대한 출력 값을 표로 정의한 진리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반적으로 진리표로부터 바로 회로를 유도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중간 과정으로 진리표를 입력 변수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인 논리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논리식은 제시된 디지털 논리의 동작을 진리표처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진 논리 회로에서 사용되는 논리식은 수학에서 참 거짓을 따지는 이진 논리 명제와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부울대수식 혹은 부울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공적으로 유도된 논리식은 바로 디지털 논리로 변환할 수 있으나, 회로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간략화 과정에서 부울대수라고 하는 이진 산술 연산식이 사용이 됩니다. 입력 변수가 많아지면 부울대수를 이용해서 부울식을 최적화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진리표를 도식화한 그림인 카르노 맵으로 변환해서 시각적으로 최소 축약식을 얻고 최적화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시각적인 방법은 매우 효과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아쉽게도 처리할 수 있는 변수의 크기가 4개에서 5개까지로 한정됩니다. 물론 뒤에 5변수나 6변수 카르노 맵이 있긴 하지만요. 따라서 더 많은 변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표를 이용한 퀸 매클러스키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표를 이용하게 되면 시각적인 카르노 맵보다 처리 과정이 복잡해서 다소 불편하지만, 단계적으로 체계화가 돼 있어서 프로그램을 위한 알고리즘을 짜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됩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되게 되면 변수의 개수가 더 많아지더라도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울대수나 카르노 맵, 퀸 매클러스키 방법은 모두 진리표로부터 최소 축약식을 얻기 위한 과정이며, 축약의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논리 연산의 공리와 정리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울대수 연산을 이용하여 논리식을 간략화할 수 있다. 진리표와 논리식 및 논리 회로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논리식을 표준형 및 축약형으로 다양하게 변환할 수 있다. 카르노 맵의 원리와 효용성을 이해하고 논리식을 간략화할 수 있다. 퀸 매클러스키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 논리식을 간략화할 수 있다. 입니다. 부울대수의 사용 과정을 보시면, 이진 논리 명제의 참 거짓을 따지는 논리식은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소 축약식을 유도하는 데는 부울대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진리표로부터 최종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논리식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논리식의 표현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또한 부울대수나 카르노 맵 등을 활용해서 논리식을 간단하게 축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최소 축약식인 것이죠. 카르노 맵을 활용하여 최적의 논리 간략화를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이번 챕터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울대수는 영국의 수학자인 조지 부울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중반에 개척한 분야로요.
이진 변수의 논리 동작을 취급하는 산술 연산입니다. 부울대수는 논리를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용되는 수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울대수를 이용하게 되면 공리를 바탕으로 논리를 기호체계로 전개하여 연산할 수 있으며 기호에 대한 값을 대입해서 출력 논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입력 A, B가 A는 1 또는 B는 0이면 출력 F는 1이다. 이런 인간의 언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논리로 설명을 하면 참인 명제 A와 거짓인 명제 B에 대해 명제 F는 참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집합이나 부울식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울식 또는 부울대수식이라고 하고요.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참인 명제 A와 거짓 명제 B에 대해서 F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합의 형태로 설명을 하면 F는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부울식으로는 F는 A 플러스 B 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수는 일반적으로 사칙 연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기본으로 하는 수식을 말합니다. 부울대수는 여기에서 논리들 간의 논리곱, 논리합, 그 다음에 부적연산을 사용하는 부울식에서의 논리연산을 의미합니다. 추후에 학습할 공리와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부울식을 더 간단한 형태로 간략화할 수가 있습니다. 부울식은 이진 연산과 이진 논리 회로에서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교재에서 사용하는 논리식은 대부분 부울식을 의미합니다. 부울식은 논리 회로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입출력만 가지고 표시된 그림 2-2의 논리 회로 동작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논리 회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진리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표를 진리표라고 하는데요. 진리표는 논리 연산에 대한 연산표로서 입력에서 가능한 모든 논리의 조합에 대해서 논리 함수의 출력값을 기술한 표를 나타냅니다. 표 2-1을 보시면 입력 00, 01, 10, 11 이 네 가지 가능한 입력 조합에 대해서 어떤 출력의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표로 정의한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쉽게 어떤 입력값에 대한 출력의 형태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논리 회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출력 값을 참 또는 거짓의 명제로 생각하면 논리 집합에서 1은 참이 될 거고요. 0은 거짓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집합에서 1은 참인 영역, 그 다음에 0은 거짓인 영역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 2-1의 출력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참인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먼저 A와 B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A가 아닌 영역을 나타내고 그 영역과 B의 교집합을 표시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바깥쪽 영역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나타내면
이 회색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항을 모두 합한 게 바로 이 결과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집합연산자 대신에 논리연산자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표 2-1의 진리표를 어떻게 부울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부울식은 매우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봤던 진리표에서 1인 경우는 진리표에서 f가 1인 경우에 대해서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는 a는 0, b는 1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또는 a도 1, b도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의 값은 정논리 신호이고요. 0의 값은 부논리 신호로 표현을 합니다. 또 이고는 연산기호 AND로 나타낼 수 있고 혹은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기호 OR에 대체하면 다음과 같은 부울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F는 A바 곱하기 B바 플러스 A바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B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세 가지의 형태의 일이 되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림 2-2에 논리 회로를 구현할 때 논리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논리 동작을 수행하는 논리도를 구하려면 먼저 출력함수 f를 2-1 위에서 보이는 요 식이 바로 2-1식입니다. 그와 같이 부울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이를 이렇게 논리 회로로 적용을 해보면 아래 그림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세 곱의 항은 그대로 세 개의 AND 게이트로 나타나고요. 이 항들의 논리 합을 OR 게이트로 표시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간략화를 하지 않으면 총 4개의 큰 AND나 OR 기호, 거기에 또 값을 반전하기 위해서 인버터 2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기호도 간략화를 거치게 되면 B의 형태처럼 아주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간략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 있던 논리식을 간단하게 등가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4항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을 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배웠듯이 B바 플러스 B는 보관 법칙에 의해서 1이 되고요. 역시 A 플러스 A 역시 보관 법칙에 의해서 1이 됩니다. 따라서 항을 정리하면 A바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A 곱하기 1은 다시 항등 법칙에 의해서 A바, B 곱하기 1은 B로 간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울댓을 이용해서 최소 축약식을 구하면 최적의 논리 회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인버터 하나와 OR 게이트 하나로 간략화된 논리 회로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울댓수는 최적의 간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부울식은 복잡한 진리표를
변수 사이의 간단한 대수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울식은 진리표뿐만 아니라 논리회로의 입출력 관계도 표현하기 때문에 부울식으로부터 논리도를 유도하거나 또는 반대로 논리도로부터 부울식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진리표로부터 직관적인 부울식을 유도한 후에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소화된 회로를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논리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 연산에 따른 공리와 정리를 활용해서 간략화된 부울식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부울대수식의 기초로서 기본 연산입니다. 논리변수 0 혹은 1의 값을 가지고요. 논리변수는 0 혹은 1의 값을 가집니다. 디지털 컴퓨터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진수 논리 연산에는 곱의 연산, 그 다음에 합의 연산, 그 다음에 부정 연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연산은 이렇게 교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A 곱하기 B 이렇게 곱의 연산은 교집합임을 나타내고요. AND 연산과 대칭이 됩니다. A 플러스 B 합의 연산은 합집합을 나타내고 어화 연산과 대응이 됩니다. 부정 연산은 이렇게 not 연산, 그 다음에 여집합을 나타냅니다. 자, 곱의 연산은 AND 연산이라고도 하며 그림처럼 논리집합에서 교집합에 해당이 됩니다. 표기를 할 때는 변수 사이에 이렇게 도트를 넣거나 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곱의 연산은 회로 심볼은 아래와 같고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합의 연산은 오화 연산이라고도 하고요. 앞에 그림에서 이렇게 합집합에 해당이 됩니다.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 사인으로 표시를 하고요. 회로 심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정의 연산은 not 연산 또는 반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집합에 해당이 됩니다. 반전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A 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상부 신호라고 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로 따지면 가장 높은 게 not이고요.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or의 순입니다. 다음은 논리연산의 공리입니다. 자, 공리라고 하는 것은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수학적인 가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점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길이다 라고 하는 공리는 우리가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공리가 되겠죠. 자, 부울대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총 7개의 공리가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변수 x는 이진수 0 또는 1의 논리값을 가진다. 만약에 x가 0이면 x반은 1이다. 반대로 x가 1이면 x반은 0이다. 두 번째, 0 곱하기 0은 0이다. 자, 이거는 앞에서 봤던 곱의 연산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0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0은 모두 0이 됩니다. 네 번째 1 곱하기 1은 1입니다. 다섯 번째 0 더하기 0은 0이고요. 여섯 번째 0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0은 1입니다. 이 6가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일곱 번째를 보시면 1 플러스 1은 1이다. 이게 일반적인 수학의 공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거를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1 플러스 1은 참인 두 명제의 논리 합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결과는 참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학적인 값이 아니고 명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하나의 변수가 참이면 결과는 반드시 참이 된다는 명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리연산의 정리입니다. 자, 정리란 공리를 바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본 법칙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환법칙입니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역시 B 플러스 A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결합법칙입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B 곱하기 C에 A를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 C를 합집합하는 것은 B 플러스 C에 A를 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분배 법칙도 적용이 되고요. 네 번째는 동일률의 법칙입니다. A 곱하기 A는 A고요. A 플러스 A도 역시 A가 됩니다. 반전의 법칙은 정을 부정하면 부가 되고 두 번의 반전을 하게 되면 다시 정의 논리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흡수 법칙입니다. 일반적인 산수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논리 명제로 이해하시면 어떤 변수보다 더 큰 영역의 논리 명제에서는 and는 그 변수 자신이 되고 더 작은 영역에서 논리 명제와도 그 변수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A 집합과 A 플러스 B, 그러니까 A와 B의 합집합의 교집합은 곧 A 자신이 되는 거죠. A 집합과 A와 B의 교집합의 합집합은 역시 A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논리식을 전체 반전시키면 변수의 반전뿐만 아니라 연산자도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합의 연산도 곱의 연산으로 반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드모르간 법칙은 논리회로를 설계할 때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역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하면 쉽게 우리가 그 정의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법칙이 항증 법칙입니다. A에 0을 곱하면 0이고요.
0에다가 a를 더하면 a 자신이 됩니다. 1에다가 a를 곱하면 a고 1에다가 a를 더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보관의 법칙입니다. 이 보관 법칙은 어떤 변수와 그 반전값의 a는 0이고 a와 그 반전값의 5와는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2항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요. 3항에 대해서도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에 대한 정리입니다. 합의 정리는 정논리 A에 B가 곱해지고 부논리 A 바에 C가 곱해지면 곱해진 변수의 곱 BC는 쓸모가 없어짐을 나타냅니다. 같은 원리로 곱의 연산에서 정논리 A에 B가 더해지고 부논리 A 바에 C가 더해질 때 B 플러스 C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언뜻 와닿지는 않지만 익숙해지면 논리식을 간략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제 2.2로 불대수 합의에 대한 정리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논리연산의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이 식은 중간의 식 BC에다가 보관법칙을 이용해서 A 플러스 A 바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각각 분배법칙을 해서 사항으로 만들어 주고요. 각각을 이렇게 공통항으로 묶어냅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C가 남고 뒤에는 B 플러스 1이 남죠. 자, 1 플러스 C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1입니다. B 플러스 1도 역시 1이고 따라서 이게 각각이 1, 1이기 때문에 최종항은 AB 플러스 AC가 남겠죠. 이거는 항증 법칙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이렇게 3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일단 앞뒤로 순서를 좀 바꾼 거고요. 각각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앞에 식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의 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식은 아까 정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AC 플러스 A바 B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뒤에 있는 BC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간략화를 할 수가 있고 이걸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에 다시 분배 법칙과 보관 법칙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 동작을 증명하는 논리식의 증명 방법입니다. 같은 논리 동작을 표현하는 논리식, 예를 들어서 부울식이나 부울대수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등가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표를 이용한 방법, 두 번째는 논리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불대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진리표를 이용한 증명 방법은요. 논리식으로부터 논리 동작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렇게 진리표를 작성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입력 조건인 0, 0에 대해서 A, B가 0이 된다는 거. 공리 2에 의해서 증명할 수가 있고요. 0, 1은 0이 된다는 건 공리 3. 1, 0이 0이 된다는 것도 역시 공리 3. 1, 1이 1이 된다는 건 공리 4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논리식의 증가 여부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논리식에 대한 진리표를 작성한 다음에 논리식의 값의 일치 여부를 검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진리표상의 모든 논리값이 일치한다면 같은 논리식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표 2.3은 진리표상에서 공리를 사용해서 정리의 흡수 법칙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표 2.3은 진리표상의 공리를 사용해서 정리의 흡수 법칙을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력 변수의 모든 경우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00, 01, 10, 12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합의 연산을 먼저 해봅니다. 00일 때 0, 01일 때 0, 10일 때 0, 11일 때 1이죠. 그 다음에 흡수 법칙에 해당하는 진리표를 작성해 보면요. 현재 이 값은 a 곱하기 b니까 얘랑 a 값을 더해 보시면 연산을 해서 보시면 a와 똑같게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공리는 각각 2와 5, 3과 5, 3과 6, 그 다음에 4와 7이 해당이 됩니다. 진리표상에서 a와 a 플러스 a 곱하기 p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위에서 봤던 이 정리가 증명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증명입니다. 논리 연산은 논리 집합에서의 부분 집합 연산에 대응하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논리식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모르간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항에 대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두 영역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 바는 a 바 곱하기 b 바가 되는 것 역시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울대수를 이용한 논리식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리나 논리 연산의 정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논리식을 변형하거나 가약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원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관 법칙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략화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식도 마찬가지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한 다음에 보관 법칙을 이용해서 간략화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앞에 이 부분이 간략화되는 것은 우리가 보관 법칙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a 바는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a 플러스 b가 되죠. 논리함수 f의 두 가지 표현 방법입니다.
입출력 변수의 함수 관계가 진리표로 주어졌을 때 이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력 변수를 입력 변수의 논리 연산의 조합으로 표현한 논리식을 불함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함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표준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학습을 하겠습니다. 임의의 논리 함수는 입력 변수들의 곱수로 구성되는 최소항들의 합이나 입력 변수들의 합으로 구성되는 최대항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들 최소항과 최대항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 간략화와 상호 변환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표 2.4는 이변수 논리 함수의 예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진리표를 논리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입출력의 관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출력 변수 f값에 이 1값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또는 0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표에서 f가 1인 경우는 a가 0이고 b가 1인 상황, 지금 이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또는 a가 1이고 b도 1인 상황,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앞에 있는 0을 부논리로 표현하고 1을 정논리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A바 B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둘 다 1인 상황이기 때문에 A, B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으로 표현하면 이게 최종 출력 함수가 되는 방법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f가 0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a는 0이고, 색깔을 조금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할 때는요. a도 0이고 b도 0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경우죠. 또는 a는 1이고 b는 0인 상황. 세 번째, 이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를 표현할 때는 반대로 부논리를 그대로 표현하고요. 정논리를 반대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A도 0이고 두 번째 B도 0인 상황에서 0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1이고 B는 0인 상황.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걸 합으로 표현하고 이거를 다시 곱으로 표현한 최종 출력 함수가 바로 f가 0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최소항이라는 것은 논리 변수 혹은 이들의 상보 신호들과의 곱수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모든 입력 변수를 포함합니다. 이거를 최소항 또는 혹은 표준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논리집합에서 A, B에 대한 네 가지의 최소항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영역은 A 곱하기 B바, 가운데 영역은 A 곱하기 B, 오른쪽 이 영역은 A바 곱하기 B, 이 외곽 영역은 A바 곱하기 B바에 해당이 됩니다.
3변수 A, B, C의 최소항의 정리를 표 2.5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세 자리 이진수 A, B, C를 0으로 환산하면 각각 A의 A 곱하기 2의 2승, 그 다음에 B 곱하기 2의 1승, 그 다음에 C 곱하기 2의 0승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각각 000에서 111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최소항으로 표시하게 되면 0일 경우에는 바가 붙기 때문에 A바, B바, C바가 되고요. 001의 경우는 A바 곱하기 B바 곱하기 C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방법대로 하면 111의 경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되겠죠. 자, 이걸 표기를 각각 소문자를 따서 미니멈의 첫 글자를 따서 M으로 표시하고 집진수 0부터 7까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최소항을 표현한 예고요. 반면에 최대항의 경우는 입력한 수와 이들의 상보 신호들과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모든 변수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최대항 혹은 표준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000부터 111까지 순서적으로 진리표를 작성을 하고요. 아까와 다르게 부논리를 그대로 표현하고 정논리인 경우를 이렇게 바를 붙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쭉 표현해 보면 000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001의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1의 경우는 A 바 플러스 B 바 플러스 C 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각각의 경우의 표기 방법을 맥시멈의 첫 글자 대문자 M을 따서 집진수의 값으로 옆에 첨자를 넣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앞에 봤던 2.5, 표 2.5 이것과 지금 보는 이 최대항의 경우는 서로 보수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M1의 보수는, 그러니까 M1이라는 것은 앞에서 봤던 이 수식이 되겠죠. A바, B바, C. A바, B바, C의 보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바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 최대항의 경우 바로 이 M1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서로 보수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변수) 진리표에서 M2의 바가 M2임을 증명해라 하자. 최대항에서 M2라는 거는 현재 지금 앞에 가운데 있는 B항만 지금 바가 붙어 있고 나머지는 바가 없는 형태였죠. 자, M2 대문자 최대항 M2의 보수기 때문에 A 플러스 B 바 플러스 C를 반전을 취하면요. 이거는 A 바 곱하기 B 곱하기 C 바가 되죠. 자, 이거는 앞에서 봤던 최소항에서 보시면 이렇게 M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드모르간 법칙을 통해서 최소항과 최대항이 서로 보수의 관계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